제가 최근에 정말 재밌게 본 영화가 있는데 바로 장안의 화제작 호프를 최근에 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어보고 있거든요. 본론부터 말하면 이 영화가 지금 거의 역대급으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영화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호의 입장으로서 이 영화는 이런 식으로 보면은 불호인 사람도 어쩌면 호로 바뀔 수도 있다 라는 의견을 한번 제시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영상을 찍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미리 밝혀두면은 이 영상은 호프를 보고 온 사람들끼리 한번 의견을 나눠보는 그런 영상이고, 호프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몰입하기 어려울 수 있다, 혹은 아주 큰 스포들이 들어있을 수 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호불호 많이 갈리고 있는 영화잖아요. 근데 그 이유들이 저도 납득이 돼요. 예를 들어서 대사들의 그 다양성이 너무 좁았다, 욕만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정호연님의 그 핍진성 떨어지는 그 대사들, 혹은 대사뿐만 아니라 뭔가 막무가내로 진행되는 상황들, 그런 것들이 현실성을 떨어뜨린다, 뭔가 몰입감을 깬다 라고 하시면서 많은 비판을 받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해석한 대로 보면은 생각보다 그런 것들이 거슬리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이 영화에서 나오는 그 호프왕은 혼잡한 인터넷 세상을 비유했다? 악플 달고 키보드 배틀 뜨고 마녀 사냥하고 이런 인터넷 세상을 메타포로 한 그런 하나의 세계관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영화를 보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호불호를 느끼는 포인트인데, 대사들이 뭔가 과장돼 있고 아니면 약간 뭔가 오바스럽잖아요. 예를 들면은 계속 세상에, 평상시에 많이 쓰지 않는 그런 말들을 쓴다던가, 아니면 막 외계인을 잡는데 죗값을 치러야 해요. 아무리 괴물이어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막 이 대사들 있잖아요. 그런 대사들이 굉장히 오바스럽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되게 비슷한 그 데자뷰를 느낀 영화가 있거든요. 뭐냐면 넷플릭스에 그 디카프리오랑 티모시 샬라메 나온 돌룩업,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아, 이거 아무리 코미디지만 너무 상황이 말도 안 되게 흘러간다. 그 영화가 무슨 내용이냐면, 디카프리오가 천문학자면서 교수인데 이제 학생들이랑 뭐 어떤 행성을 관찰하다가 계산해보니까 이게 거의 무조건 지구로 충돌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심각성을 깨닫고 막 방송에 나가고 아니면 대통령을 만나고 막 이러면서 우리 지금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 지금 소행성이 다가오고 있고 이게 금방 충돌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뭔가 시큰둥해 지금 당장의 일만 해결하려고 하고 진짜 중요한 그 소행성 충돌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약간 블랙 코미디 장르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사람들이 시큰둥하다고? 라고 생각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환경 문제를 다루는 인간들의 태도를 약간 비판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다시 생각해보니까 너무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학자들이 지구가 지금 아프다, 좀 있으면은 티핑 포인트를 넘을 것이고 다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 다 쓰레기 만들어내고 에어컨 그냥 빵빵하게 켜고 절약할 생각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소행성 충돌로 비교를 하니까 말이 안 돼 보였는데, 그걸 다시 환경 문제라고 하니까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도 되게 과장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그 데자뷰가 느껴지면서 이거 비유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딱 봤는데, 인터넷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너무 딱딱 맞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꾸 인물들이 합리화하고 남 탓을 좀 하려고 해. 정호연님이 괴물 죽이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무리 괴물이어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대사라던가, 그런 것들이 인터넷 속에서 누군가를 비난할 때 사람들이 많이 합리화하면서 비난을 하잖아요. 걔는 저랬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돼, 쟤는 저랬기 때문에 날아가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런 것과 딱 맞는 느낌? 산불 얘기도, 산불이 계속 나서 다른 데 산불 나가지고 막 거기 거를 처치하는 것도 사실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들한테는. 근데 자기가 처해 있는 문제만 굉장히 중요하게 대하고, 지금 그게 중요해? 이 말이 많이 나와요. 전 그 말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 말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처음 나왔을 때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호연님이 차를 끌고 왔는데 그 뒤에 그냥 경찰용 총이 아니고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총들이 막 잔뜩 실려있고, 그거를 이용해서 괴물을 잡고 있는데 황정민님이 의문을 제시하죠. 너 이 총 어디서 났냐? 근데 정호연님이 그게 지금 뭐가 중요하냐?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트럭 타고 그 괴물 잡으러 갈 때 또 똑같은 반응하죠. 아니 총이 어디서 났냐고 했을 때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한다. 어떻게 보면은 총을 갖고 있었다는 게 잘못된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지금 신경 쓸 게 아니고 지금 외계인 잡는 게 중요해, 외계인 잡자,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것들도 사실 인터넷에서 내가 가진 잘못은 생각 안 하고 남들을 쉽게 비판하는 그런 일종의 문화 같은 게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것들도 이제 비유적으로 느껴지고,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리고 영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사실 외계인도 사연이 있었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 처음에는 지구를 침략한 외계인처럼 나오다가 그런 것들도 인터넷 속에서 이제 마녀 사냥 당하는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전 느껴졌거든요. 어떤 사건, 어떤 스캔들이 팡 터졌어.
그럼 사람들이 그냥 그 표면적인 것만 보고 악마다 하면서 막 달려들잖아요. 거기서 따발총 쏘듯이 키보드 이렇게 해버리잖아. 어떤 사연이 있는지, 배경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런 거는 아예 생각 안 하고 악당이라고 생각되는 인물을 처단하려고 하는 태도. 그러면서 와중에서 발생하는 안 좋은 일들은 합리화, 어쩔 수 없었다. 서로 떠넘기고. 예를 들어서 황정민님 친구 죽었을 때 서로 약간 그 회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약간 반응하고, 고양이 피하다가 조인성님 그거 그 차에서 아웃당할 때도 똑같고. 그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왜냐면 영화로 봤을 때는 굉장히 뜬금없을 수 있거든. 왜냐면 영화가 거의 클라이막스 마지막인데 괴물을 다 죽이고 해결된 것 같을 때 갑자기 조인성님이 어디 전봇대에 박아 터져 죽잖아. 터져 죽지는 않지만 영화 끝까지 보면은. 근데 그 이유가 고양이를 피하다가, 그러니까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 중요하고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되든 생각하지 않고 쉽게 비난하고 지적하고, 이런 태도들이 보여지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영화를 보면은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욕이잖아요. 욕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사가 너무 단순하고 욕만 나오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냥 인터넷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맞다. 욕이 난무하고, 그리고 또 정호연님이 괴물 해치웠을 때 막 환호하는 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신나는 일이 벌어진 것처럼 오빠 사랑해요 하는 그런 장면들도 다 진짜 인터넷 세상에서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 어떤 사람을 쉽게 칭송하고 어떤 사람을 쉽게 비난해 버리는 그런 것들과도 너무 닮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이런 쪽으로 내가 봐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한번 생각에 꽂히니까. 예를 들어서 또 그 해부하는 아주머니 나왔을 때도 막 이런 대사를 해요.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그 외계인을 보고서 와 정말 사람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막 전기톱으로 쑤시고 막 다 뜯어낸 다음에야 아 이건 사람이랑 많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약간 그런 느낌? 어떤 사람을 마녀사냥 해놓고 사실은 잘못이 없네 라는 거 밝혀진 다음에 어떻게든 다시 찾아서 아 얘도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했었어야지, 약간 이런 거를 비유하는 느낌이 들었고요, 저한테는. 그리고 실제로 뒤에 가서도 이제 외계인이 왜 그랬는지가 나오잖아요. 그 은문성님이 애기 외계인을 납치해서 그 애기를 구하려고 그 마을에 들어갔었다. 사실 서사가 있었다. 근데 결국에 시작이 어떻게 됐든 그냥 개판 싸움이잖아요. 서로 총 쏘고 서로 막 죽이고. 그런 것들도 정말 SNS 속 세상과 많이 닮아있다 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어거지인가요?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더 얘기해볼게요. 해술 아저씨 있잖아요. 해술 아저씨에 대한 특징이 뭐냐, 그 사람 말에 권위가 있어.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 말이면 다 믿어. 처음에도 막 해술 아저씨가 말했으면 진짜예요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황정민님을 속이잖아요, 그 조인성 일당이. 근데 사실은 그게 진짜도 아니었어. 그리고 뒤에 가서는 해술 아저씨가 말하면 다 진짠데 사실 해술 아저씨가 3마리를 봤다고 하는데 플래시백해서 기억 속으로 넘어가면은 4마리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인터넷에서도 누가 그랬대 하면서 의도적으로 속일 때도 있고, 누가 그랬대 라고 하면 쉽게 믿어버리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도 많이 생각이 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결정적으로 함선이 막 침몰하고 망해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그 대장 외계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서 쉽게 믿어버리지 말자라는 그런 맥락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어떤 루머를 대할 때 가져야 되는 태도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보니까 사람들이 불호를 느낄 만한 포인트들도 다 굉장히 재밌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그거 다 떠나서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물론 밤티 CG? 좀 그렇지. 거의 스타크래프트 수준의 그런 CG가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사실 그렇게 크게 신경이 안 쓰였던 게, 저는 계속 스릴 넘치게 봐가지고, 특히 초반에 그 거의 1시간 동안 나오는 그 전투씬, 상대는 계속 안 보이는, 그렇지만 스릴 넘치는, 전 그 부분이 굉장히 재밌었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좀 지루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재밌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고, 저는 솔직히 이 영화를 보면서 다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명도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왜 나만 이런 생각을 했지? 라는 생각으로 내가 너무 비약적으로 생각을 한 건가?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진짜 뻘쭘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의 생각이 뭔가 너무 오바스러운 건지 아니면 그럴듯한지. 근데 확실한 거는 이 정도로 사람들한테 계속 씹고 뜯고 맛보고 할 수 있는 작품이 그렇게 많진 않다는 거. 저는 솔직히 스파이더맨보다 재밌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저는 사실 뭐 영화에 대해서 뭐 잘 알지도 못하고 영화 얘기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영상에서 한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 그만큼 너무 재밌었다는 거. 그럼 이만 저는 가보겠습니다. 방학한 신동이었습니다. 바이. 아무리 괴물이어도 이러면 안 되는 거.